예, 피청구인 주시문하십시오. 증인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2023년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 점검 당시 증인은 국가정보원 3차장으로 근무하고 계셨죠? 그렇습니다. 증인은 국정원 내에서 보안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면에서 전문가라 할 수 있는가요? 저는 국정원에서 한 30년 이상을 우리나라 국가 공공기관에 대한 사이버 보안 업무를 수행해 왔었습니다. 그간 국가 보안 정책을 수립하거나 많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는 현장에 있었고, 그를 통해서 굵직굵직한 어떤 이슈나 사건 사고의 맥락을 좀 알고 있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정권이 교체되는 가운데 30년간이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 일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고 종합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도 되겠죠? 아마도 제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망입니다.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느낀 소감이 어떠했나요? 저는 선관위 선거 시스템이 우리나라 그 어떤 기관의 어떠한 시스템보다도 보안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하에 최고의 보안 수준이 유지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점검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니 여러 취약점이 있었고 또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드러났고, 특히 인터넷과 업무망, 선거망이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되어서 운영되어야 함에도 망 간에 연결되는 접점이 있어서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가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으며, 이러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들이 점검하고 난 직후에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되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30년간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로서 놀랐고 공격에 대해 심각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시급성을 느꼈고 그렇게 했군요. 네, 언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4번 질문하겠습니다. 증인은 2023년 7월 17일에서 9월 22일까지 여야 참관인 입회하에 국정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관위와 함께 합동으로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실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중앙부처나 지자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안 대책을 지원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만 선관위와 국회, 법원 등 헌법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만 보안 점검이 가능하죠. 법상. 네, 그렇습니다. 예. 전자정부법에는 행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그런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법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도 해 기관의 주요 기반 시설 보호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선관위는 법원 등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국정원의 보안 점검을 상당히 거부하다가 채용 비리에 관한 보도로 국민의 집단 여론이 높아지자 더 이상 폐쇄적인 태도를 고수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보안 점검을 수용했죠. 당시 분위기로서는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사실은 그것 때문에 수용을 했는지 여부는 선관위 내부 사항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선관위는 그 여러 가지 중요 사고나 이런 걸 통보했을 때 다른 기관은 사후 조사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완강하게 사후 조사를 받지 않으려 했던 과거 이력도 있지요. 일반 국가 공공기관은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헌법기관인 경우에는 일반 국가 공공기관보다는 조금 협조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여타 헌법기관은 필요에 따라서 사고 조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네,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군요. 보안점검 전까지. 7항입니다. 보안점검은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시스템 취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 전체 장비 6,400대 중 5%인 317대만 점검할 수 있었습니까? 네, 그때 주어진 기간 속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점검을 하였는데 점검을 하고 난 결과 집계를 해보니까 한 5%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5%가 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기간의 제한이 이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처음 점검을 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처음부터 전체를 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또 중요한 기관인데 처음 그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할 것은 많고 네, 기간은 한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네. 전체 장비 중 어떤 부분으로 구성된 5%입니까?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인터넷, 업무망, 선거망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PC와 서버 이렇게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대수 같은 네. 경우는 잘 아까 기억이 전에 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주요한 인터넷망 그리고 업무망, 선거망을 골고루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장비 중 5%를 점검한 것과 전체 장비 모두를 점검한 것에 뭐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차이는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전체를 할 수 없습니다만 많이 할수록 어떤 악성 코드가 다른 PC로 이렇게 전파되는지 흔적도 알 수 있고 또 새롭게 발견하지 못했던 악성 코드도 나올 수 있고 또 보안 진단의 정확도도 좀 증가될 수 있겠고 그러한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이루어지면 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달리 물어보겠습니다. 5%를 점검해서 문제가 나타났다면 전체를 점검했을 때 그 문제가 없어질 리는 없는 거죠. 문제가 플러스 되지 줄어들 수는 없죠. 네, 전체를 점검했다면 더 나타났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9번입니다.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점검 결과를 미리 선관위에 보고할 기회가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이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까? 네, 저희들은 점검 결과를 그 당시에 두 차례 나누어서 했습니다. 1차에는 선관위 보안 관계자라든지 선관위 희망 직원 그리고 또 점검에 참여했던 점검반 인원 전체 그리고 국회 참관인 대상으로 점검 결과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총장께는 몇몇 간부 배석하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무총장께서 그 문제점을 좀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실무자 보고에 그치면 보고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것이 좀 이렇게 과소평가될 수도 있거나 또 누락 또 축소 이래 되는 것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은 별도로 이렇게 2차에 걸쳐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두 차례 설명 당시에 선관위에서 점검 결과에 대해서 내용적인 이의나 반박을 그때 제기했습니까? 특별히 없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선관위는 국정원의 점검 결과를 인정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뒤에 선관위의 조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은 점검 결과 조치에 대해서 시급한 것은 점검 과정에서도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에 그
조치 사항은 단기와 이제 중장기로 나누는데 단기는 아마 거의 지금 조치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당시에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좀 중장기적인 사항들은 아마 지난해 예산을 반영해서 뭐 조치를 했는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선관위가 국정원 보안 점검 전에 사설 용역 업체를 통해서 자체 점검을 실시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직접 뭐 그런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확인하진 못했습니까? 사설 용역 업체는 국정원의 보안 점검이 찾아낸 결과들을 찾아내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도 잘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아마도 점검을 사전에 저희들이 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찾아낸 취약점이 있다는 것은 아마 그 어떤 업체들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설 업체들은 왜 못 찾고 국정원의 그 점검은 찾을 수 있고 차이가 어디서 좀 생길 수 있습니까?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그러한 분야에 오랫동안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어디를 점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취약한지 또 우리가 생각하는 사이버 적성 국가의 공격 수법들도 자주 조사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점검하는 것이 훨씬 좀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국가 사이버 안보 전체를 책임지는 최고의 기관이다 보니까 노하우나 여러 가지 기술력이 높다고 그렇게 이해됩니다. 11번에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인터넷망, 업무망, 선거망 세 종류를 말씀하셨는데 조금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터넷망은 뭐 직원들이 이제 인터넷 어떤 활용을 위한 망이 되겠고, 업무망은 이제 선거 사무 관리를 위한 기관 자체의 직원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망이 되겠고, 뭐 선거망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표할 때에 그 지원하는 그런 망을 선거망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13항입니다. 그 선거망이 투개표와 관련해서 주요 선거 시스템이 운영되는 제일 중요한 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우리 국민 개개인이 투표하는 그런 직접 국민들 연결되는 그런 국가 차원의 전산망이고, 또 사실은 유권자 우리 4,400만 명 정도가 관리되는 그런 망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업무망과 선거망은 인터넷이 불가능한 전산망이어야 하는데, 자, 보안 점검은 해커가 외부 인터넷에서 선관위의 업무망과 선거망으로 침입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선관위는 업무망과 선거망의 자체 보안 시스템을 선관위가 이렇게 열어줬기 때문에 국정원 점검팀이 침투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점검팀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선관위 홈페이지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업무망, 선거망으로 침투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해 예, 주겠습니까? 선관위 측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중에가 하나가 국정원이 요구하는 정보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취약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제가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요구하는 점검 도구나 신청하는 제출 요구 자료는 모든 기관에게 점검할 때 동시에 적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는 것이 없게 되고 또 없는 것이 생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점검의 편리를 위해서, 기간이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제공받아서 바로바로 중요한 대상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취약점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선관위는 전산망을 인터넷과 중요 정보 전산망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데 망 분리가 미흡했다 이렇게 발표하셨습니다. 망 분리가 미흡하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그게 인터넷에서 뭐 업무망을 못 들어간다든지 업무망에서 선거망으로 못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단절되는 분리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망 분리라고 하는데, 이제 그 인터넷망에서 업무망과
업무망과 선거망 간에 접점이 있는 것입니다. 연결 통로가 있어서 그 접점이 있어서 망 분리가 완전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16번에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망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접점이 있어서 연결이 되니까 해커에게는 사실상 한 망이 되어버린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중요 정보가 그대로 장악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보호되어야 될 문턱에서 1, 2, 3, 4, 5 이렇게 알아내기 쉬운 패스워드를 사용한 경우가 한 건뿐이었습니까? 선관위에서? 그 당시 결과 보고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예시형으로 1, 2, 3, 4, 5 등 뭐 취약한 패스워드를 사용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사실은 뭐 그 한 개 가지고 문제가 아니고 한 수십 개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은 그 부실한 패스워드를 사용해서 해커가 외부에서 인터넷을 통해 내부 업무망을 거쳐 선거 시스템까지 침투가 가능하겠네요. 이제 어떤 서버 뭐 시스템의 계정 하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우리가 또 그 도출해냈던 취약점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침투를 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당시 보면은 선관위 직원과 용역회사 직원이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공용하는 경우도 있고 용역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17번입니다. 보안 점검 시에 악성 이메일에 감염된 PC를 발견했다고 발표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해킹 메일이라 그러는데 얼마나 좀 위험한 것입니까? 대부분 우리 사람들은 그 해킹 메일을 좀 가볍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해커 입장에서는 내부망 침투를 위해서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취약점을 찾아내야 되고 또 보안 시스템을 우회해야 되고 해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해킹 메일이기 때문에 해킹 메일 공격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하나의 일례로 말씀을 드리면 이란 해커가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최초로 해킹 메일을 보내서 결국은 내부 확산시켜서 그 회사에 3만 5천 대 PC를 불능케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가 재직할 때 확인했던 사항인데 2020년부터 2022년 3년간 북한의 공격 피해가 난 사고를 종합했을 때 74%가 해킹 메일에 의한 공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내부망을 침투 장악하기 위한 국가 배후의 그 해킹 메일은 단 한 개라 하더라도 그 위험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악성 이메일을 감염 방치하면은 내부 조력자가 없이도 심지어 유권자 정보의 위조 변조까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악성 이메일이 이제 유표되어서 어느 정도의 내부로 확산되느냐 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런 것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추가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최근이죠. 국조특위에서 선관위의 김용빈 사무총장은 말씀하기를 선거 보안 시스템의 중요성은 이 보안 시스템이 침해를 당해서 해킹을 당해서 결과가 조작되는 그런 경우는 반드시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거 자체가 불능이 됩니다. 막대한 사회적인 혼란이 올 것이고요. 선거 관리를 잘못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이 지적하고 있는 보안 시스템의 취약성과 위험성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으로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항인데 말씀을 그렇게 하셨다면 또 일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순서를 바꾸어서 38항을 조금 먼저 하겠습니다. 북한 해킹 대응 실태 점검 부분인데요. 국정원은 선관위에 당시 2년간 통보한
해킹 사고 8건에 대한 피해 여부에 대해서 점검했지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점검을 했는데 사실은 자료 보존 기간이 좀 오래되었거나 경과해서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선거할 때 임대를 했던 PC를 반납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만족할 만한 조사는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피해 내역을 점검해 보니 북한 해킹 조직으로 인해서 선관위 직원의 상용 메일이 해킹되어 인터넷 PC가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대외비 등 자료가 유출되었죠. 그렇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2021년 3월 국정원이 선관위 직원 이메일 해킹 사례를 통보했었죠. 저희들이 다 통보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서 2차 해킹이 일어났던 일이 있었죠. 네, 그 악성 코드가 감염되었고 대비가 유출된 그 부분은 1차 해킹에 이어서 한 달 정도 간격으로 다시 유포되어서 감염되었고 저장 자료가 나갔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8항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당시 점검 당시에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죠. 네,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사전 투표 여부를 저장하는 영역인데 인터넷을 통해서 선관위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허점이 존재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합 선거인 명부에 사전 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거나 사전 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것으로 표시 가능했죠. 네, 그것도 테스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령 유권자 등록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안 점검 결과 발표 당시에 국정원이 실제로 보여준 화면처럼 동수홍 이런 가상의 유권자가 2008년 8월 31일 가사 신정 4동에 사전 투표한 것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명부에 홍길동이라는 가짜 인물을 추가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딴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전투표장의 본인 확인기에 가도 그때 다 실험했던 내용입니다.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죠. 네,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 없이 본인과 그 사람 이름과 주민번호와 이것만 가지고 아마 정상으로 확인하는 같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 전과 그래서 연결하면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추가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가짜 신분증 이름과 홍길동 주민번호만 딴 등록해 놓은 그걸 가지고 본인 확인이 가져가면은 그런 유령 투표가 가능했다는 실험을 한 것이죠. 22번은 대체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점검 후에 지금까지 선관위는 어떤 입장을 자꾸 말하냐면 당시 국정원이 요청한 시스템 구성도, 테스트 계정 등을 사전에 제공했으며 침입 탐지 차단 등 자체 보안 시스템을 일부 적용하지 않았는데 국정원이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점검한 뒤에 방화벽이 무용지물이다,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통합선거인 명부에 들어가서 변경 가능했던 그런 사항들은 제공한 자료나 보안 시스템하고 관계없이 외부에서 바로 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점검된 사항이고 우리가 보안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막을 수 있을까?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관위 좀 전에 말씀하신 선관위 해킹 메일이 유포되었고 그것이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고 그것이 북한 해킹 경유지로 접속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료가 나갔다. 이런 사항들은 그 당시 2021년 그 3월 당시로 돌아갔을 때에 보안 시스템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 시스템이 있어서
그것이 안 되는 거고 또 뭐 작동 안 해서 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그런 것을 다 탐지하지 않게 해서 들어와서 중요 시스템까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심지어 보안 시스템이 있었어도 그 악성 해커는 침투했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금 추가하겠는데요. 선관위가 말하기를 그 웹쉘 같은 점검 도구를 자체 모니터링으로 탐지했지만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국정원 해킹이 가능했을 뿐이라고 이래 주장하는데요. 사실 이것은 점검용 도구일 뿐이고 실제 악성 코드는 훨씬 더 정교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스캐닝 해보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선관위에서 탐지됐다고 이미 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벌써 일반적으로 탐지가 되는 그런 점검 도구입니다. 그 점검 도구를 가지고 스캐닝하는데 해커들은 자기들이 공격 도구를 만들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뭐 세계적으로 탑 10, 한 랭킹 10위 가는까지는 아마 백신 프로그램 돌려보고 걸리지 않으면 그것을 공격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들의 그 어떤 공격 도구는 훨씬 정교하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가 점검하는 것은 공격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악의적이지 않나. 그냥 점검 도구라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선관위가 탐지했느냐 여부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에 악성 코드가 설치 가능한 보안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걸 선관위가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기본적으로 점검팀은 선관위 홈페이지로 침투한 것이니까 선관위가 협조해서 서버로 침투한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게 좀 더 부연 드리면 제공한 자료들이 점검을 하는데 시간을 단축해주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협조 사항으로서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취약점이 있게 만들어 준 건 아니니까 그 관계 없이 네. 침투 가능한 예, 것입니다. 그 편의성이 있는 도구를 선관위가 이렇게 제거하기도 했던 거죠. 그때 그 점검 도구. 초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심지어 그 점검을 하니까 대장에 없는 자산, 예를 들어 대장에 없는 서버, 대장에 없는 네트워크 장비, 대장에 없는 정보 보호 시스템 등이 다수 존재한다는 그런 사실도 확인되었죠. 제가 그것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예. 저희가 그 사실조회 회신이 온 기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22면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23번입니다. 해커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서 청인과 사인, 그 위에 있는 도장 그리고 밑에 투표관리관 이렇게 되는 그런 파일을 탈취하는 것이 가능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통합 선거인 명부에 있는 그런 청인 사인이 여러 가지 여러 종류의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역업체 직원이 관리하는 사전투표 용지 인쇄 테스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용역업체의 조력하에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QR이 동일한 투표지를 무단으로 다량 인쇄하는 것이 가능했죠.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점검을 할 때 항상 취약점과 그 취약점으로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저희들의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청인, 사인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이다. 굉장히 취약하다. 테스트 프로그램도 입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이렇게 이제 조력자가 좀 있으면 그 당시 장비를 구입할 수 없으니까 프린터기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동일한 투표용지도 출력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준 것이죠. 예,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 인쇄에 테스트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것을 처음에는 숨겼죠. 네, 좀 제공을 꺼렸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이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위 테스트 프로그램을 넘겨받았죠. 제가 그것은 자세한 과정을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협력체로부터 도움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으면 대체로 그렇겠죠. 네. 예. 선관위는 그 청인과 사인이 있어도 테스트 프로그램을 못 구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위험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청인과 사인 이런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저장
되어 있다는 그런 자체가 취약하다, 가져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한 부분이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입수하고, 또 만약에 뭐 해커가 필요해서 그런 프린터를 어떤 전용 드라이브라 하지만 그 업체에 어떤 뭐 그것을 해서 입수를 하고 이러면 뭐 가능은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당시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뭐 그 할 수 없으니까 협조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를 받아서 아마 출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39항과 관련해서 조금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그 악성 코드 감염 후에 2021년 4월 20일 17시 뭐 이런 경에 약 109메가바이트 자료가 탈취되었다. 아주 구체적으로 그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런 그 점검이 됐거든요. 실제로 보고서의 기재가. 그러면은 그런 것을 발견한 것이죠. 점검에서 탈취 정황을. 네, 그것은 이제 인터넷 PC가 감염되어서 이제 메일함에서 나갔는데 이제 업무망 자료가 거기 있다 해서 업무가 PC망에 피드했다 이게 또 보는 것도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PC 감염은 되었으나 업무망 쪽으로는 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로그 자료 보존 기간 지난 것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확인에 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네. 40번입니다. 선관위는 2022년 자체 점검 결과 100점 만점으로 자신들을 적정성을 검증했는데 그 동일한 기준으로 재평가를 하니까 총점이 31.5점이 나왔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저희들이 이제 보호대책 그 이행 여부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경우가 한 110여 개가 되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최하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 점검한 기관의 평균 점수 81.9점보다 현저히 낮고 최하점인 44.6점에도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5번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개표 결과 역시 해킹이 가능했다는 것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전국의 개표 결과가 집결되어 발표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등의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점검 결과 변경이 가능했죠? 네, 개표 시스템에 대한 침투가 가능해서 뭐 특정인이 아니라 뭐 전체적인 등록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당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취약점을 방치할 경우 해커에 의해 변경된 개표 결과가 그대로 방송되어서 선거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또 우리나라가 IT 강국인데 국가의 위상과 대외 그 신인도가 크게 추락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비공개로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될 투표지 분류기 프로그램이 인터넷상에 노출된 사실이 있었죠. 네, 그 백신 탐지 사이트에 있었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투표지 분류기에 USB 등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설치할 수 있고 실제 기표 결과와 달리 분류되도록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죠. 아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운영 프로그램 구동 시에 불법 개발된 DLL 파일이 검증 프로그램으로 탐지되지 않았죠. 네, 그때 실험한 결과에 USB로 넣었을 때 그 탐지가 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항입니다. 사전투표소인데요. 유권자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 사전투표소는 선거망에 직접 연결되어 있죠. 네, 선거 확인하기 위해서 연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해커는 사전투표소 내부에 설치된 투표 용지 발급기 장비처럼 비인가 장비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선거 시스템 침투가 가능했죠. 네,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 건물 같은 개표소나 상가 건물을 임차한 임시사무소는 구조상 보안에 취약하지요. 아무래도 좀 취약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45항입니다. 선관위 연수원 관련인데요. 당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관위 연수원의 서버가 취약해서 데이터베이스 접속 및 계정 탈취가 가능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선관위 연수원에서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 간에 망을 섞어 쓰는 취약점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뭐 너무 많은 내용이라 기억은 잘 안 나시죠? 예, 회신 네, 우리 잘 기억나지 예, 않습니다. 134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방금 전에 이제 청구인 질문 관련해서 그 부정선거 혹은 과거의 선거와 단순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게 전혀 결부시키지 않는다가 아니고 이 보안 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 지금 말한 사전투표소, 개표의 문제, 그리고 DB 장악의 문제, 악성 코드 감염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고 무결하게 치러지지 않게 되는 일종의 조건을, 주요 여건을 만드는 일들이고, 국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엄격하게 교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제가 그 당시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점검팀에서 점검한 부분은 시스템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슈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와 연계되는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또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 드리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도 생각하는 우려되는 사항은 우리나라 선거의 조작 뭐 이런 그런 개입보다도 만약에 선거를 며칠 앞둔 상태에서 선거 시스템에 마비나 파괴가 됐을 때, 그때 우리 선거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이 저는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네, 그 악성 코드로 인해서 뭐 해외 일종의 테러리스트 조직이 우리나라 선거를 마비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예, 보안 시스템 취약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시간을 절약하고 그 상대방 신문을 듣고 난 다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언제 퇴직하셨습니까? 24년도 2월 13일. 증인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서 대통령께 여러 가지 보고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중요한 선관위 전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보고가 갈 수 있지만 증인이 알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뭐가 됐든지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네. 그 아까 전에 거부가 아니라 시간적 제한이라고 했는데 그 8주라는 시간은 국정원이 정했습니까? 아니면 선관위가 좀 줄여달라고 했습니까? 선관위에서 정한 시간입니다. 결국 선관위가 제한을 뒀기 때문에 국정원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만큼 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는 네. 있습니다. 네. 뭐 그것도 따져보면 거부인 거죠. 그리고 그 보고서를 보면은 국정원은 더 점검을 하고 싶어서 주말과 야간에도 원하는데 칼같이 퇴근하고 주말에도 안 되고 직원 휴가 핑계도 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점검량을 줄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영역을 줄입니다. 맞습니까? 당시 그런 일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점검 초기에 좀 많이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사무총장님 취임 후에 제가 좀 협조를 요청했었고, 사실 앞에 한 2주 정도는 거의 점검이 제대로 안 될 정도로 뭐 좀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은 주말도 좀 하고 싶고, 또 실제 점검을 하다 보면 시간이 뭐 6시 이후에도 막 이게 마무리되려고 그러면 좀 더 필요한 시간이 요구되는데, 뭐 6시 되면 점검을 그만하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 농담으로 그랬습니다. 수술하다가 집도하는 과정에 시간 됐다고 나가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농담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점검을 하다가 다시 하게 되면 다시 아침 시작할 때는 또 많은 경과한 시간들을 또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점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못한다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18항에서 여쭤봤던 건데요. 그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18항에 보면은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 변경이 가능했다.
그 점검 보고서에 굉장히 강력하고 주요했던 내용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사항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데이터 변경 아닙니까? 그게 데이터 변경이죠. 가장 중요한 유권자의 정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거죠. 점검사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을 보면은 개표 결과 역시 해킹이 가능했다. 그래서 전국 개표 결과를 집계하는 자료망과 패스워드 관리가 부실해서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특정 후보의 득표수 변경이 가능했다. 그렇죠? 그렇게 특정 후보의 득표수만큼 중요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은 데이터 변경이 가능했느냐? 너무나 중요한 데이터 변경이 가능했다고 점검 보고서가 나옵니다. 자, 부정선거. 이 자체가 부정선거 점검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확인하러 들어간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만약 부정선거를 확인하려고 했으면은 서버 자체를 그 목적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감정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안 점검을 했기 때문에 해커가 순전히 외부 인터넷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망으로 침투해서 데이터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무르는 것이 가능했느냐? 가장 초점을 두고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다 확인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부정선거를 확인하는 당연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지고 부정선거가 있네 없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부정선거 의도를 가지고 혹은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주 강력하고 유력하게 그것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공식적인 보고서로 나온 거죠. 점검상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그 증인과 뭐 대법원 판결 이런 부분은 뭐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법적 제도적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것은 국정원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에 이미 명시해 놓았죠. 그런 거 제가 확인을 좀 못 해봤는데. 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미 법적 제도적인 것은 우리가 다루지 않았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결국 그 계속 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실제로 부정선거가 확인되거나 그 뭔가 확인되는 것은 결국은 법적 제도적 문제까지 다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정원의 점검 보안 점검은 한 축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그 굉장히 중시했던 것이 결국 우리 신문사항 체계에도 나옵니다만 통합선거인 명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점검 축으로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통합선거인 명부고 거기 정보가 마음대로 해커에 의해 뒤바뀌거나 부정하게 조작될 수 있다면은 선거의 기초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도 그 부분을 유념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우리가 도달해서 주무를 수 있느냐 점검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위험이 확인됐던 거고요. 그다음 그리고 사전 투표소에서 온갖 선거망으로의 침투가 가능하고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다는 그런 문제가 확인됐던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네, 그렇죠? 사전 투표소에서 예. 비인가 장비가 이렇게 접속이 되었고 이런 문제점은 있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많은 국민들이 통합선거인 명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전산적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정원이 굉장히 보안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개표 과정이 수개표라 하는데 아마 뒤에 사무총장님 나오시겠습니다만 사무총장님은 정확하게 수검표를 쓰실 거로 제가 압니다. 수개표가 아니라 1차로 개표기를 돌리고 전자적으로 돌린 다음 사람은 그것을 검산하는 수검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뭐 수검표라 하더라도 어쨌든 전자적인 장비가 1차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통신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인 집계에서의 부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했고, 그런데 이번 국정원 보안 점검에서 개표기 자체에 통신 가능성, 심지어 뭔가 통신 가능한 장비를 탁 이렇게 붙이려는 그러한 부분이 점검 보고서에 보면 나오고, 여기에 USB를 연결해서 그것이 부정한 활동이 가능했다는 보고가 나오고, 그리고 개인의 득표수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그런 보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통합선거인 명부가 취약하고 사전투표소가 취약하고 개표가 취약하다면은 총체적으로 선거가 보안이 취약한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뭐 총체적으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부분에 다 취약점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보안의 취약성만으로 부정선거가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나 부정선거가 일어나기 쉬운 취약하고 위험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물론 증인께서 확인하실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우려를 하고 주장을 하고 걱정을 하는 사람들을 국정원의 보안점검과 무관한 사람들,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를 왜곡하는 사람들로 증인 생각됩니까? 증인이 그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증인의 보고서를, 국정원의 보고서를 그 사람들이 왜곡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상.